예,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특집 기획으로는 마지막 방송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분량을 해서 사진을 다 읽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보려고 했는데 어제는 또 제가 지금 단식 수련은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련하는데 이제 마지막 단식을 풀고 보식을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컨디션 난조로 방송을 못했습니다. 남은 내용들은 틈틈이 해서 방송을 이어갈까 하고요. 금일 가지노 지금 한 정리를 해서 부분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는데 지금 한 25% 정도 진행이 되는데 오늘 좀 많이 분량을 좀 뽑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준비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먼저 펼쳐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맨손으로 고기 잡는 방법입니다. 이 SNS 등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이긴 한데 또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일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행한다고 각자에게 또 의미 부여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많이들 강의 등에 의해서 인용하는 이야기들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함께 고기 잡으러 쪽대와 고기를 담은 주전자를 들고 냇가에 나갔다. 그런데 우린 거기서 고기잡이 고수가 맨손으로 물속에서 고기를 그냥 끄집어내듯 잡아내는 것을 보고 기가 질려 버렸다. 우리 동네에서 고기를 제일 잘 잡는 아저씨께서 발이 푹푹 들어가는 뻘에서 허리를 굽히고 두 손을 수풀에 놓고는 더듬더듬 하더니 금방 손바닥만한 붕어, 바가사리, 팔뚝만한 메기 등 수없이 잡아냈다. 친한 친구와 둘이 아저씨가 왼손으로 고기 잡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졸졸 쫓아다니며 보고 있는데 아저씨는 그런 우리에게 맨손으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줄탁통시라고 있죠. 알에서 깨어날 때 어미새가 알을 두드려서 깨야 되듯이 혼자 힘들어요. 어느 먼저 간 사람들이, 먼저 선배들이 조금 지혜를 나눠줘야지만 깰 수 있는. 저 또한 이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서 이제 기준을 잡고 시각을 여는데 줄탁통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것이고 어떻게 물론 100만 분의 하나 스스로 일어날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또한 이런 우연들이 닿아야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우선 고기가 있을 만한 풀숲에서 양손으로 두 팔을 서서히 집어넣어 그러다 고기가 손에 들어오는 감촉이 느낄 때 기다려야 한다. 고기가 손 안에 들어왔다 싶어도 절대 바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달아나 손가락 사이에 적당히 벌린 채 서서히 감싸야 되고 어떤 고기가 꽉 잡히지 않은 이상은 손에나 들어와도 가만히만 있으며 풀이나 돌로 여기고 잘 반항하지 않는단다. 이제 고기가 손에 확실히 들어왔다 싶을 때 두 손을 아주 살짝 쥐고 서서히 물 밖으로 꺼내서 물 밖에 거의 나왔다 싶을 때 꽉 쥐면 돼. 그런데 이때 되도록 머리 쪽과 꼬리 쪽을 동시에 순간적으로 잡아야 한다.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그리고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방법인데 고기를 앞으로 도망가는 성질이 있다. 특히 비늘이 있는 고기는 정면으로 도망친다. 그래서 뒤쪽에서 살랑살랑 건드리면 앞으로 튀어나가 버리는데 그때 아가미는 순식간에 움켜쥐면서 동시에 물속에서 몸을 버티지 못하도록 꼬리 쪽도 같이 움켜 잡으면 돼. 그러면 큰 바위 아래나 바위 틈 숨어 있는 고기도 잘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연습이 필요하더라.
아가미 쪽 힘껏 눌러서 동시에 꼬리 쪽을 잡을 수 있으면 물속에서도 바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난 아직 잘 안 되는데 내가 손이 느려서 그런가 봐. 너희들은 어리니까 계속하면 나보다 더 잘할지도 모르겠구나. 우리는 드디어 무림의 고수로부터 비법을 들었다. 무림 비법을 전해 들은 우리 둘은 해가 질지 모르도록 쪽대도 팽개치고 오로지 손으로 잡는 것에만 열중했는데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손바닥만한 붕어를 맨손으로 잡았다. 드디어 내가 맨손으로 고기를 잡았다. 이제 나도 무림의 고수가 되었다. 아직도 손으로 첫 물고기를 잡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죠. 우리 수익도 그렇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면 각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돌파 매수해서 불타기 하고 슈팅 일어나고 속도가 죽으면 청산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 돌파한 후 되돌려 눌림목이 있을 때 그때 진입해서 한동안 추세로 끌고 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중심에서 뛸 때 중심에서 고점 향할 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직접 해봐야 되죠. 이 물고기 잡는 것 같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아무 때나 사서 아무 때나 팔고 잡고 있다 팔고 했으면 절대 안 된다. 방법이 있다. 수풀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익히고 하는데 최소한 20년이 걸립니다.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젊고 기회도 많으니까 욕심만 가지지 않는다면 차근차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후로 우리는 내과에서 있는 보에 가서 오로지 손으로만 고기 잡기를 몇 개월째 했다. 그러면 여태껏 쪽대도 쉽게 잡지 못하던 메기, 빠가사리, 붕어 등 맨손으로 수없이 잡았다. 이제 도가 터버렸다.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에 더해서 이제 물속에서 곧바로 고기가 움켜 잡는 경지에 이르러 스승을 능가하는 그야말로 무림 초고수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어 것이다. 하지만 우리 둘의 이 기술은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후에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되어 둘이서 같이 왼손 고기잡이를 하지는 못했지만 각자 서로 다른 곳에서 여전히 멋진 솜씨를 뽐내며 살았다. 사연이 된 후 회사 사원들과 함께 단합대회로 고기잡이가 가능한 냇가로 빗으러 갔다. 거기서 다른 사원들은 뜰채로 피레미드 잡는 동안 나는 혼자서 돌 아래 풀숲에서 손바닥만한 붕어나 빠가사리 메기 등을 많이 잡았다. 이거를 읽으시는 분 중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해보시라. 바로 냇가로 가서 고기를 잡기엔 어려움으로 우선 큰 고무 다이아에 물 담고 거기에 수초와 큰 돌멩이들 넣어 자연상태 환경 비슷하게 만든 후 살아있으면서도 팔팔한 상태의 붕어나 잉어 등 메기 등을 넣어놓고 맨손으로 잡을 때까지 연습한 후에 확실히 학습이 되면 자연상태에서 해보시라.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밀린 관계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지런하는 책 이거요. 인지부자, 통제, 감상 뭐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자 변화의 기술, 변화의 기술. 변화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지의 단계. 교육 또는 어떤 형태의 경험으로 존재의 인식과 인정이 먼저 필요하다. 인지하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진적 또는 멈춤으로 존재를 확인. 일단 잘 모르니까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멈춤 등으로 존재를 확인해야 됩니다. 관심과 항상 깨어 있어야 어떤 데 변화를 이루고자 하면
내가 꼭 그 수행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항상 그게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변화 추세가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변화를 위한 갈증과 열망의 단계. 진짜 이거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지 최선을 다하겠죠. 반복 시행착오를 통한 숙성의 단계. 이 숙성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한두 번 해봤다고 자기 게 아닌 거예요. 변화 방향 인식과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인식하고 나에게 미친 영향을 정말, 그럼 그 변화가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까지도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변화를 확인했으면 완료하고 마지막 성취의 단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천천히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점진적으로 이루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거치는데 할게요. 요 내용도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열정적으로 했으면 좀 많이 진행됐을 건데 저도 다른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양을 부탁드립니다. 자, 김진명 작가가 쓴 사진에 대한 고찰이 있는데 이건 따로 빼놓고 우리 도진검정연구소에서는 아까 바닥이 흘려버렸는데 제가 연구하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모니터링, 진입타임, 손절 또는 목표가, 진폭론, 비율분석, 활동법 지지장, 채널, 추세, 상등분법, 대응과 분석과 대응. 대응에는 이제 종교안이라는 게 있죠. 시장에 5가지 사안이 있고, 시장에는 총 5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자금력이거든요. 컨디션 관리, 그리고 계좌 관리. 그렇게 5사안이 있는데, 고구에 대해서도 나중에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겠고요. 중심론과 가격 이평, 일목스매, 지표로는 뭐 M배, 볼배, 2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RSI나 뭐 이런 강대 지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긴 해요. 매매 방법으로는 이제 별도 매매가 있고 중심 매매과 시세 전환 매매, 돌파, 눌림, 기준선, 지지점, 채널 등을 있는데 자기가 채널 매매한다고 들어갔으면 뭐 채널 매매하지, 채널 매매, 돌파 매매하고 눌림 매매하고 나가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시간론이 있습니다. 시가 매매 또는 뭐 유럽장이나 미국장 오후 2시에서 4시, 그리고 뭐 10시 반, 11시 오후 저녁 그런 것들이 있고, 흐름론과 관찰 매매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맨 핵심이긴 한데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 지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역은 3개가 있습니다. 간역, 변역, 불역. 간역, 변역, 불역. 이 3개가 있습니다. 간역은 쉬운 규칙성을 말합니다. 다음 변역은 항상 변화하고 바뀔 수 있다. 불역은 그 변화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자연법칙, 항불변의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손실을 싫어하는 마음이 매매의 두려움이 커지고 그 공포로 인해 매매 원칙과 자본관리 규칙들이 못하게 된다. 반복적인 매매 원칙을 지키는 매매들,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 인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규칙에 따르면 자신이 더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신뢰가 깊어질수록 시장의 미묘한 관계에 주시하게 되고 능력이 향상된다. 진입과 청산이 더 쉬워지며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 뭐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수익 내는 사람과 못 내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차트에 대한 그림인데 이것도 좀 넘기도록 하고요.
종이 좀 일단 딸렸고요. 또 통제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항상 통제하고 뭐 쉽게 말해서 하루까지 법무쓸 줄 모르고 지잘났다는 거죠. 예,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나 외부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나 심리가 있다. 변화는 점진적이라만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이 변화의 과정은 극도로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해요.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한두 번 해보고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숱한 경험을 통해서 그 변화를 인지한, 아까 인지의 과정, 변화의 과정도 이야기했죠. 한 사람은 그 점진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태도나 외부 환경의 자신이 원하는 방식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학교 심리학 교수 엘렌 랭어가 처음으로 상했다.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 복권의 당첨으로 벼락 확률을 보다 낮은데 당첨을 꿈꾸며 복권을 사는 등의 이유를 통제의 반상으로 설명된다.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어 오류를 저지르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도전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강점과 과대평가하는 우월감, 환상, 낙관주의적 편향과 함께 긍정적인 환상에 분류가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통제 환상에 빠지지 않기를 이야기 드립니다. 네, 뭐 다른 에피소드들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제가 손에 든 게 이게 핵심입니다. 김직명 작가의 카지노에 대한 고찰. 일단 이번 영상은 이렇게 이 카지노에 대한 고찰을 마지막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영상부터 남은 책 읽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당신은 $10,000, 1,000,000원으로 10만원, 100달러를 만들 수 있나? 알란도안이 서우에게 물어봤던 이야기죠. 한두 번을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방법과 느낌,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미 해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트레이드의 태도, 부드러움과 섬세함. 처음에 나오죠. 그 학생들 4명 앉혀놓고 이야기 나온 그 부분입니다. 부드러움과 섬세함, 선함, 선량함, 착한 심선. 선함은 나 이외의 존재와 조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탐욕과 아집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착한 심성과 선량함은 필요한 일입니다. 내면의 힘, 성실, 정직, 진지한, 검소한, 선량한 효, 늘 흔들리기 때문에 내면의 덕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쾌락이나 탐욕을 하지 않고 깊은 수양을 하는 고도의 정신행위입니다. 마성을 이겨낼 내면의 힘을 키우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어느 날 많이 벌 수도 있고 어느 달에는 성적이 좋을 수도 있으며 어느 해에는 좋은 승수를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를 두고 볼 때 그것은 작은 부분입니다. 평생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성적보다는 매매와 조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질은 매매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길 수 없으면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생존 법칙을 찾아야 하며 많은 경우가 실패를 기반으로 가장 완벽한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대비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만 느끼는 그 무엇. 이거는 이제 조금 뒤편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세상이란 모든 일반적인 법칙에 관해 관리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주 예민한 사람들만 느끼는 그 다른 무엇이 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행위의 결과는 미리 느껴진다. 절대 차트의 그림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배팅을 조정하는 게임이다. 배팅 금액을 선택해야 한다. 50대 50 게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그런 결과를 가지게 한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마음의 게임이다. 진정한 트레이더는 이기고 지고
것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시 여긴다. 작은 승부를 다른 사람에게는 맞을지 모르지만 큰 승부에서는 다른 결과를 가져준다. 이기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은 무욕이다. 긴장을 못 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다. 식사를 하면 긴장을 풀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다. 예, 요 뒤로도 조금 있는데, 자, 한번 가보죠. 에피소드들입니다. 두 남녀가 옆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배팅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다. 그들이 벼랑꽃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나는 허락했다. 게임이 시작도 그들 무조건 나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같은 금액을 같은 쪽에 배팅했다. 그런데 결과는 나는 이기고 그들은 졌다.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이다. 내가 잘 맞힐 때에는 이제 살았구나 하는 표정 영역했지만 내가 연속으로 틀기 시작하면 의심이 생겼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양해를 구하고 몇 번 나와 다른 반대로 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맞기 시작하자 자신들이 모르게 우월감이 생겼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항상 이기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항상 지는 사람이었는데도 의심과 우월감이 그런 사실을 망각하게 했다. 옆 사람과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반드시 손실을 가지게 된다. 아무리 불쌍해도 충고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야 합니다. 거의 본능처럼 본전을 지켜야 합니다. 본전 무렵에는 아주 조심스럽고 섬세한 게임을 하고 최저 배팅을 하며 어느 정도 작업이 불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욕심을 누르는 깊은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보다는 어떻게 신말을 만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그런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어떻게 피해야 하느냐일까요? 운이란 아마추어 대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운으로 한다면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승부를 좌지우지하는 인자가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아니 훨씬 단순하기도 하죠. 천의 얼굴을 지녔거든 복잡해서 안 되고 단순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항상 진지해야 합니다. 장난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항상 흐름이 너무 또 급합니다. 이 흐름의 조절이 첫 번째 관건입니다. 목표는 부자가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무욕을 유지하며 완벽히 그 속에 일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극만 받지 않는다면 이미 성공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자극을 피하려 노력하세요. 누가 칭찬하면 도망가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래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가능성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큰 오류입니다. 게임도 인간이 하는 거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장 깨끗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또 싫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겨온 돈은 어렵게 이겨온 돈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겨온 돈은 쉽게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딱 한 번만 더 하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멈출 때입니다. 지는 것은 학습으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걸쳐 체험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균형감을 찾아야 하고 삶의 트레이딩의 균형감을 찾아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트레이딩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본질에 진지하게 접근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잃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에 대한 고찰입니다. 마음의 평화만 가지면 작은 돈으로 얼마든지 큰 돈을 만들 수 있고 항심을 잃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것입니다. 좀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되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게임에 대한 게임을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점들인데 그거는 저 책을 먼저 읽고 전달해 드리는 게 맞고 이거는 천천히 하고 마지막 16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자, 16번 트레이딩에서는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돈에 무심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돈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다루면서도 결코 돈에 중독되면 안 되고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해야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인류의 스승들은 모두 가난했습니다. 아니 가난을 자청했습니다. 돈을 쫓으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슬픔과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터득하게 되죠. 숱한 패배 속에서 살아남은 지혜를 터득하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실패를 했을 때 되돌아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나는 마음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게임을 잘하는지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었고 거기에다가 친구 돈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 빨리 크게 이겨서 친구를 기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의 평정심이 있게 되었던 거죠. 거기에 내가 진리 없다는 헛된 자만심까지 더해져서 승부를 좌우하는 미세한 감각들과 전혀 호흡을 맞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편들보다도 더 반복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겨찾기 구독 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